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자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불법 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추방을 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부모 한 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 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 이상 불법 입국했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금지됩니다. 미국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 약 11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남부 국경을 통해 대규모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이 대선 주요 쟁점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경한 국경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치 참모 중에는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자리 잡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방안을 도입하든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둘 경우 70만 명 미만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친이민 활동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을 급격히 억제할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친이민 단체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구제 조치를 함께 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한 친이민 활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이후에 다카 제도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각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인구 4만 명의 소도시 그랜치 패츠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그랜치 패스에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9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규정 위반 시 적발될 시에는 30일간 공원에 접근이 금지되며 접근 금지를 어기고 공원에서 야영을 하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최대 30일의 징역과 $1,250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노숙자 측은 당시 이 규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그랜치 패스시 측은 법원에 당국이 이 규정을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5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랜치 패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집이 없다는 상태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며 시 당국이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 구금이나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의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후 제9순회 항소법원도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최근 미국 집값이 폭등하고 코로나 시기 지급되던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더욱 대두된 노숙자 문제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노숙인이 약 65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역시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부 대표 도시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됩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철도가 될 전망입니다. 22일 철도업체 브라이트라인 웨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LA 옆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도시 렌초 쿠카몬가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쪽까지 이어지는 총 351km 길이의 고속철도 공사가 이날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 철도 위를 달리는 고속열차가 최대 시속 약 322km로 운행돼 약 2시간 만에 전 구간을 주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시속 300km를 넘는 고속열차가 없습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브라이트라인은 기존에 마이애미에서 올랜도 노선을 건설해 최대 시속 201km의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는 이날 X에 우리는 오늘 미국의 진정한 첫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네바다에 있다며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 여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고속철도를 꿈꿔왔다며 이 프로젝트가 수천 개의 일자리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연결, 도로의 교통체증 감소, 대기 오염 완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속철도의 캘리포니아 종착역인 렌초 쿠카몬가역은 LA 시내로 가는 지역철도역과도 연결됩니다. 이 라스베가스의 거의 전 구간은 두 지역을 잇는 기존 고속도로인 I-15을 따라 건설됩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차로 LA 외곽에서 라스베가스 스트립까지 이동하는 데는 대체로 4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입니다. 회사 측은 이 고속철도의 편도 승객이 하루 3만 명, 연간 1,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항공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20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으로 송부될 법안은 내주 상원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습니다. 이날 틱톡 강제 매각 등 하원을 통과한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언론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틱톡 강제 매각법이 처리돼도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틱톡은 강제 매각을 고려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내달 7일 온라인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번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는 새로운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약 18개월간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긴 신제품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보다 개선된 버전의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 모델에는 더 선명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와 속도가 더 빠른 M3 칩이 탑재되고 새로운 디자인의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 모델에는 12.9인치 화면 옵션이 추가되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코로나19 기간 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2년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지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25%나 줄었습니다. 새 아이패드 출시 이벤트는 오는 6월 10일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열립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청해 최신 아이폰에 담길 새 기능을 발표하는 이 행사에서 애플은 자체 인공지능 AI 기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잇따른 신제품과 기능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낮 12시 50분 현재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0.37% 오른 $166 46센트에 거래 중입니다. 애플은 내달 2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